상원에서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제 투표가 있었는데요. 67대 32,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초당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라고 본격적으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제 오늘부터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부터 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 아메리카 잡스 플랜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그 첫 번째 패키지에 대해서 의회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이제 논의하자라는 것에는 67명의 의원들이 찬성을 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50명은 똘똘 뭉쳐서 찬성했을 것이 분명하고 공화당 쪽에서도 17명이나 찬성을 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런데 그 17명의 공화당원이 찬성을 하고 이 인프라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좀 보자라고 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 인프라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결과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은 어찌됐든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 결국에는 상원에서 또 이 법안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제 표결에서 이렇게 공화당 상원의원이 17명이나 찬성표를 던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치 매코넬의 영향이 좀 크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일단은 한번 내용을 좀 보자, 다 같이 좀 논의를 시작을 하자,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좀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설득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전해 들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AP통신에서는 논의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공화당 의원들 대부분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희가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인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현재로서는 좀 알 수 없는, 합의안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주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 실제로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항목까지는 지금 결정이 다 돼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백악관에서 이 팩트시트라고 해가지고요. 백악관에서도 지금 이제 합의안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초당적인 합의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이 발표된 내용에도 보면은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이제 두리뭉실하게 얘기가 되어져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좀 알려져 있는 핵심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기본적으로 1조 달러라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대략 한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부분은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금융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으나 아직 집행이 되지 않은 미지급된 이 자금을 활용을 한다라는 그 일단 원칙에 서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새로 이제 신규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신규로 이제 지출을 해야 된다. 결국 돈을 찍어내야 된다고 아니면 어디서 차관을 내거나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정부가 차관을 내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규모가 5,500억 달러로 일단은 잠정 합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6천억 달러로 하자라고 민주당 쪽에서 제시가 됐던 것을 협의하는 과정 중에 5,500억 달러로 줄여놓은 것이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은 액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5,500억 달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또 나중에 이것을 메꿔 넣느냐,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이제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1조 달러 중에서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는 5년 동안은 2,500억 달러 코로나 구제 금융으로 마련했던 자금 중에서 2,050억 달러, 그리고 실업보험을 통해서 지불될 예정으로 있었던 돈 중에서 지급되지 않은 것 530억 달러, 그리고 뭐 이런 비슷한 식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으나 정부가 지출하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을 560억 달러 이렇게 더해서
지금 대략 한 4천억 달러 이상의 자금들을 마련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500억 달러는 새로 뭐 돈을 찍어내든가 뭐 하든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팩트시 백악관에서 내놓은 팩트시트의 내용에 따르면은 고속도로 건설 비용이 1,100억 달러 정도 들어가고 광대역 건설비, 그러니까 이제 브로드밴드죠. 이건 이제 인터넷을 전 시골 지역까지도 인터넷을 초고속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부분이 650억 달러. 전력망, 미국의 전기 정말 형편없지 않습니까? 특히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망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730억 달러. 그리고 공항에 250억 달러. 공항도 지금 노후된 그런 시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정비하는데 250억 달러, 상수도를 교체하는 작업에도 550억 달러, 그리고 사이버 공격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또 500억 달러를 사용을 하고요. 전기차 충전소를 전국에 추가로 설치하는데 7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합의가 된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프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는 사실은 뭐 이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가리지 않고 양당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에도 인프라 투자해야 된다. 미국의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은 도로가 곳곳에 인터스테이시인데도 불구하고 고속도로가 상당히 노후된 그런 지역들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기초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노후돼 있고 약화돼 있는, 그래서 이게 과연 미국이 맞냐라고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지금 과거의 미국하고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골 지역에 가면 이게 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해서 딱 가서 보면은 뭐 모든 것이 다 새 것이고 다 좋아 보이고 뭐 최신식으로 다 돼 있고 이런데, 미국은 지금 뭐 돌아다녀 보면은 대도시 몇 곳 빼고는 사실 좀 별로 제대로 갖춰진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갖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 투자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트럼프 정부 때에도 마찬가지였었고 필요하다, 추진하자라고 이제 했던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민주당 쪽에서 아주 더럽게 반대를 끝까지 하는 바람에 이게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안 됐었습니다. 그때 필리버스터 많이 썼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공화당 쪽에서 좀 워낙에 의회의 장악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약자의 모습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에는 지금 전통적인 인프라에다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 말고 1조 달러 이거 계획 말고 두 번째 계획 3조 5천억 달러의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두 번째 인프라 투자 계획은 이것은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인프라 투자 계획을 못하게 하려면 첫 번째 거부터 협상에 응해주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대로 먹히지 않았던 것은 좀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AP통신이 지적한 바대로 논의가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 법안이 공화당에서도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정비가 잘 돼서 통과가 될지, 이거는 저희가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길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협상 과정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자 그러면 5,500억 달러라는 돈을 새로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돈을 어떻게 다시 걷어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 나왔던 부분 중에 공화당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유세를 올리자였습니다. 차라리 주유세에다가 세금을 붙이면 인프라를 해서 도로 바꾸고 이 다리도 바꾸고 했으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운전자 아니냐. 그러면 운전자가 혜택을 보는 거니까 차라리 각 주유소에서 기름 팔 때 그 가스에다가 붙이는 세금을 더 올리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혜택 보는 사람이 그만큼 더 내는, 그래서 결국은 다 걷어들이게 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 쪽에서 그것을 거부했죠.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주들을 보면은 이 주유세에다가 다른 것들을 붙인 주들이 여러 주가 있습니다. 뭐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교육세를 또 붙이고 있죠. 주유세에다가. 그렇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주에 비해서 뭐 1불 이상
가스값이 비싼, 일부러 50센트 이상 비싼 것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갤런당이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 주류세에다가 더 얹으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반발하고 일어날 것이다. 그건 감당할 수 없다.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리고 공화당 쪽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국세청이 상습적인 탈세자들, 이 사람들 추적해가지고 이 사람들로부터 탈세했던 거 다 압류하고 걷어들이면 그러면 그 돈이 상당할 거다. 그것으로 일단 메꿀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 쪽에서는 미온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들 그런지. 그리고 국세청이 그 정도의 능력이 지금 없는 것인지 뭐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요. 방송 주파수를 추가로 판매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FCC에서 연방정부에서 이 방송 주파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방송 주파수를 민간한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몇 헤르츠대를 어느 지역에서 몇 헤르츠는 쓸 수 있다라고 이제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헤르츠에 대한 방송 주파수에 대한 사용권을 민간인들이 이제 가지고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예, 지금 굉장히 지금 포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방송 주파수를 판매를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또 수입이 될 수 있다. 방송 주파수에 대한 이 권한, 이것이 상당히 좀 큰 것으로 작용을 합니다. 일종의 부동산과 비슷한 개념이어서요. 예, 한번 사놓으면은 어떻게든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게, 이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방송업계에서는, 그래서 그 방송 전파를 가지고 있는, 방송 전파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 실제로 그 전파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채널을 임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국과 이게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한국처럼 허가받으면은 자기가 방송국이 방송 송출을 다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이제 이 채널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 그리고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람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각 지역마다 채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채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방송 주파수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런 식이고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런 방송 주파수를 좀 더 추가로 판매함으로써 어떤 그 수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화학 회사들이 이 폐기물들, 화학 관련 폐기물들을 폐기할 때 거기에 이제 수수료를 내는 것, 이것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상당히 면제를 해 주었는데, 이 면제해 주었던 이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부분들, 수수료 부분을 다시 복원시키는 방법. 기업들한테는, 특정 분야의 기업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긴 하지만 뭐 환경보호 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런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약회사들이 이 약값을 함부로 막 올리지 못하게, 약값을 낮추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 제약회사들과 그것을 제약회사들의 제품을 가지고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로비스트들이 함부로 리베이트를 남발하지 못하게 그런 것들을 다 막아놨었는데, 이것을 다시 또 되돌려 놓자. 그러면은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 주파수를 판매하는 거, 뭐 그다음에 화학회사들의 그 정화 수수료 내는 하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다시 또 받을 수 있게 복원해 주면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통해서 약 490억 달러 정도를 모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서로 간의 의견 차이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게 쉽게 풀릴 수 있는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의원들, 워싱턴에 나가 있는 연방 의원들은 계속해서 각종 기업과 단체들로부터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입장이 지금 그 로비를 하는 단체나 기업들로부터 이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쉽게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결론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죠. 화학회사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수수료 내라고는 법안을 만들게 하겠습니까? 의원들한테 계속해서 로비해왔는데 지금까지. 제약회사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로비해왔는데 어떻게 해서든 리베이트 문제 해결해. 이게 결국에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협상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 얘기들은 연방 상원에서 현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하원에서는 또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터 드파지오라는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의 위원장은 지금 초당적인 합의안이다라고 지금 상원에서 내놓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소리다. 예, 완전 쓰레기다라고 지금 막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알겠지 나는 그냥 말만 듣고 초당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지지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이제 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그것이 통과되기를 난 바란다라는 말이 또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의회 내에서 이 법안으로 잘 뿌리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펠로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라는 입장을 정리를 한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AP통신은 대부분의 공화당 상원들은 고속도로가 지배하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시골 주의 출신들이어서 교통비 지원은 완강한 논쟁으로 남아있는 반면에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예산 책정을 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를 도시의 우선순위이자 교통 혼잡 완화 및 기후변화 퇴치의 열쇠로 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만큼 서로의 입장 차이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 이제 런 포트먼 의원 같은 경우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이 대중교통 문제, 교통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지금 마지막까지 실랑이를 좀 벌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들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